지금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H라는 녀석이 예전에 부모랑 같이 살고 있을 적 이야기다. 거기는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로 도시만큼 건물이 밀집되어 있지 않았다. 군데군데 밭을 끼면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목가적인 동네였다. 거기에 세워진 집들 중에 딱 한 채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H네 옆집이다. 옆집이라고 해도 주변이 넓은 정원으로 덮여 있으니까 집 자체는 H네 집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다. 척 보기에는 2층짜리 커다란 전통가옥으로 보인다. H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지어진 모양으로 위험이 느껴지는 훌륭한 집이었다.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늦든 빠르든 저주를 당한다고 한다. 첫 사건은 H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났다. 당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건 8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. 남편은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고 문제가 되는 집을 세운 장본인이었다.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부모, 그리고 아들 하나, 딸 하나, 또 남편의 형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욕실에서 사망했다. 목욕 중인 건 아니었다. 밤중에 홀로 욕실로 가서 욕조에 머리부터 쳐박고 익사했다고 한다. 방에서 유서가 발견되어 자살이라는 걸 알았다.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죄를 드렸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. 유서에는 그렇게만 적혀 있었다. 대관절 무슨 말일까? 가족은 짐작 가는 게 없다고 했다. 아무튼 남편이 죽었으니 일가는 순식간에 몰락했다. 회사는 도산했고 금방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먼저 형 부부가 도망치듯이 나갔다. 부인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자식 둘은 집을 나가서 행방이 묘연했다. 남겨진 남편의 부모는 부인을 돌보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다. 어느 날 늘 그렇듯이 빚쟁이가 찾아오니 부모랑 부인 3명이 욕조에 머리를 박고 죽어 있었다. 3명이서 욕조를 꽉 메우고 있었다고 한다. 도망친 나머지 4명은 결국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았다. 이윽고 집은 부동산 업자의 손에 넘어갔다. 금방 팔리지 않았기에 1년 정도 비어 있었다. 다만 H는 이 기간 동안 이상한 걸 보게 된다. 가을 저녁 무렵이었다. 학교에서 돌아와서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간 H는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. 가까운 곳에 옆집이 보였다. 그 2층 방 창문에 문득 눈이 갔다. 거기에 그 가족이 늘어서 있었다. 조명이 꺼진 깜깜한 방 안에서 도망친 자식 둘과 형 부부는 물론이고 죽은 남편과 부인, 남편의 부모까지 있었다. 8명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꾸벅꾸벅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입이 연신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. H는 오싹해져서 서둘러 커튼을 쳤다. 나중에 한 번 더 엿보았지만 옆집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. 두 번째 사건은 H가 중학생 때 일어났다. 그때 옆집에 이사왔던 건 젊은 부부였다. 시골살이를 동경하여 도시에서 이사왔다고 한다. 부침성도 좋고 H네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. 그런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다. 겨울밤 슬슬 자려고 할 무렵에 갑자기 거친 말다툼 소리가 옆집에서 들렸다. H가 창 너머로 엿보니 옆집 부부가 잠옷 차림으로 정원에 뛰쳐나왔다. 둘은 용서해줘, 용서해줘 라고 소리치면서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. 그리고 그 자세에서 팔다리를 퍼덕거리며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. 마치 지네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. H의 아버지가 신고하자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다. 하지만 부부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.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로 기어다녔다. 경찰이 억지로 손으로 잡아 끌려고 하자 둘은 드러누운 상태로 엄청난 속도로 흙 위를 기어서 툇마루 밑으로 사라졌다. 툇마루 밑에서 부부를 끌어내었을 때 둘 다 이미 숨이 끊겨 있었다고 한다. 사인은 질식 쌓였다. 툇마루 아래 흙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머리를 쳐박은 모양이다. 옆집은 다시 비게 되었다. 그 후에도 옆집은 누가 이사해 와도 불행을 겪게 되었다. 어느 노부부는 이사해 오자마자 집이 무섭다고 말하며 정원에 세워둔 차에서 일주일 정도 묵은 뒤 얼른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. 집을 개장해서 가게를 만들고 싶다던 청년도 왔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칼로 자기 얼굴을 몇 번이고 찌른 뒤에 죽었다.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 건 H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다. 수험 공부에 쫓기던 한밤중 문득 창밖을 보니
차 한 대가 옆집 앞에 섰다. 내린 건 옆집을 다루는 부동산 업자 노인이었다. 노인은 그 자리에서 집에 불을 질렀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소리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. 얼마 안 가 옆집은 전소했다. H네 집은 비록 옆집이지만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었고 바람도 불어오지 않아서 다행히 별 피해는 없었다. 하지만 이때 H는 창문 너머로 한순간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. 타오르는 옆집 위에서 불똥과 같이 하얗고 자그마한 것들이 날아다녔다고 한다. 그것은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다. 전부 다 드러누운 상태로 분노인지 한탄인지 뭔지 모를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. 자세히 관찰할 틈도 없이 금방 부모님이 H를 데리고 피신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. 이때 하얀 걸 본 것은 H뿐이라고 한다. 그 후 타버린 집 잔해는 철거되고 봄이 되어 새로운 집이 지어졌다. 같은 시기에 H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다. 옆집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이후에는 딱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. 원흉인 첫 주인에게 분노하던 존재는 그 화재로 타버린 것인지도 모른다. 분명히 그 하얀 것이 그 존재일 거라고 H는 생각하고 있다.